여러분들은 재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뭐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저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 다니고 있는 이홍래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챗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생성형 AI, 대화형 AI가 화두죠. 구글에서도 이런 AI를 이용하여 검색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대화형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자연어 처리, 딥러닝 분야인데, 이쪽은 최근 5,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해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이렇게 혁신의 중심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과 일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매우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보통 5살 때부터 작곡하고 책을 다 외우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고 이런 이제 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이런 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뭐 천재는 노력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성공하려면 뭐 열심히 공부해, 뭐 이래라, 너 노력이 부족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저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중고등 학생분들은 뭐 수업 듣고 학원 다녀와서 밤새 입시 공부하시고, 대학생분들은 학점 따랴 취업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야근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노력을 많이 하죠. 정말 성공을 하시고 최고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죠. 제가 NBA 농구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드래프트가 돼서 이런 프로농구에 들어오면은 적응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 몇 년 동안 성장을 해서 10년 이상 뛰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선수가 되고요. 그런데 꽤 많은 선수가 한 3, 4년 정도 뒤에 보면은 조용히 사라져 있습니다. 이 NBA에 드래프트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재능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냥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영리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노력이 자기의 현재 모습과 이 주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는 나는 왜 못해, 나는 해도 안 돼 라든지, 난 정말 잘하는구나, 난 잘났어, 이런 뭐 자기 연민이나 뭐 자아 도취랑은 틀립니다. 이런 감정이나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를 보고 그 주위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이 메타인지가 잘 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구글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어린 친구들이랑 일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2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문대학에서 온 인턴이었는데, 추천하면서 지도교수가 이 친구는 수학이나 이론이 강하진 않은데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 제가 지금 궁금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야, 이번 주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그럼 이 학생이 이렇게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플래너. 거기에 이 일은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할 것 같으니까 이때 화요일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너에 보면 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다음 주에 미팅을 해보면 신기한 게 이게 다 돼 있어요. 또 한 명은 제가 팀장일 때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 같이 일하면서 야 이거 언제까지 될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월요일은 쉬고 이런 미팅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목요일 날 오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와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자,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뭐죠? 본인이 예측한 계획이 잘 맞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거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잘 맞는다는 거는 자기 역량과 그 주위 상황, 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들겠죠. 자, 이 두 명보다 이 일을 더 빨리 잘하거나 굉장히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 열심히 하고 뭐 새벽 1시 돼도 집에 안 가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인턴은 제가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줬는데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이 두 명이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처음 그 인턴은 지금 굉장히 큰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의 창업 멤버이고요. 두 번째 그 신입사원은 30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유명 IT 기업에서 벌써 매우 큰 조직을 이끄는 중역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신입인 주제에 얘기하다 보면 꽤 자신감이 있어요. 뭐 나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말에 무게가 있고 그 만만히 볼 수 있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작은 예측이 맞죠. 이게 뭐 큰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다른 팀의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겠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맞아요. 자, 이 말은 매 시간 하루하루마다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이뤄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성공하는 게 습관이에요. 자기가 말하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리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저같이 뭐 10개의 계획 막 세워놓고 그 중에 한두 개 하면은 말하면서도 뭐 이게 되겠어. 다 굉장히 틀리겠죠. 자, 이런 게 모두가 능력이 내가 굉장히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주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당연히 나를 잘 알 거야.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참 못했어요. 영어 수학이 뭐 95점 뭐 이렇게 나오면 국어는 80점, 70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뭐 고3 여름방학 때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한번 기록해보자 하고 이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하면서 국어는 1시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서너 시간 이상은 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한 거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저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치면서요. 자, 이렇게 그냥 느끼는 거랑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랑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나는 국어에 재능이 없어. 뭐 해도 안 돼. 공부를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하면서 자, 이렇게 자신의 역량과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노력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이해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타겟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유영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가게를 늘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어. 회사를 다니는데 승진을 하고 싶으니까 밤새 야근하고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노력이어야 성과가 있습니다. 자, 농구 선수가 수비를 약하니 향상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봤더니 2대2 상황에서 스위치할 때 실수가 잦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맞게 특화된 훈련을 해야지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 발전이 생깁니다. 학생 때 어느 유명 강사의 영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타고난 강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교재도 잡히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항상 뭔가 부족하더래요. 인기는 있는데 이게 명강의는 아닌 거예요. 이분이 우연히 그런데 자기가 강의한 걸 녹화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봤더니
자기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말을 천천히 한 노력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걸 고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첫 번째 메타인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집중화된 노력을 했죠. 그냥 열심히 강의 더 준비하고 더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고 단어 하나 더 찾아가지고 학생들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 막연하고 너무 큰 거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작고 지금 현재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쉽게 잘해요. 뭐 그냥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히어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능이 많으면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시초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얘기한 두 가지, 이 메타인지와 구체적인 노력이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금방 따라잡습니다. 천재가 될 필요도 없고 엄청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5살 때부터 작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이 재능도 노력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좋고 뭐 사업도 좋고 아니면 또 새로운 직업도 좋고 약간 조금 무리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유수 기업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20대 후반인데 그 당시 그건 굉장히 무리한 목표였습니다. 그 전까지 유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그때 그냥 단순 개발자였습니다. 그냥. 하지만 일단 그런 꿈을 가지시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집중화된 노력을 하시면은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